안녕하세요. 전동복식 소개해주는 여자 전복소녀입니다. 오늘은 헤어와라는 작품을 통해서 조선시대 후기의 여자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헤어와라는 이름의 뜻은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 하여 학문과 예술을 갖춘 미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영화는 두 기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율과 연희는 어린 시절부터 기생학교에서 지내면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됐지만 운명은 그들을 행복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소율은 둘도 없는 친구 연희에게 노래도 사랑도 빼앗기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끝까지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율에게 너무 과도하게 감정이입되어 폭풍 눈물을 쏟았기 때문인데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노래를 하는 연희, 그리고 그 연희를 바라보고 있는 윤우를 보고 있는 소율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한효주 씨의 표정 연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나 전체적인 미장센, 음악 하나하나 되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이제 영화 속에 등장하는 조선시대 후기 여자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기생들은 그 시대의 예인이었고 그 시대 패션 인플루엔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기생들은 항상 최신 트렌드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조선시대 후기 여성들의 한복을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순수하고 싱그러운 소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연희와 소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알지 못하고 밝고 순수한 모습을 연두색과 새하얀 색상의 꽃무늬 한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한복을 보면 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옷이나 쓰개 치마 같은 것이 사라져 얼굴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자 한복은 저고리에서 고름 부분이 이전보다 많이 짧아지고 작아져 실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름 위에 브로치를 달기도 했습니다. 귀천에 따라 길이를 다르게 하던 치마 역시 활동하기 편하도록 발목이 보일 만큼 짧아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소율의 한복에서는 조금씩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율은 당대 높은 수준의 예술이었던 정가를 잘하기로 인정받는 예인이었기에 계속 그 전통적인 창법을 고수합니다. 하지만 연희는 윤우의 제안으로 기생의 길을 접고 유행가를 부르는 가수가 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소율이의 한복은 연희의 한복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주로 소율이는 꽃무늬 원단으로 만들어진 한복을 자주 입지만 연희는 스트라이프나 체크 등 좀 더 현대적인 원단으로 만들어진 한복을 입고 연희는 저고리에 달린 고름도 소율이의 것보다 작고 더 짧아서 더 실용적인 근대 한복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부터 연희는 양장을 입게 되면서 전통적인 모습을 고수하는 소율이와 확연한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연희가 쓰고 있는 모자를 클로셰 모자라고 하는데 이 모자는 1920년 서양에서 유행했던 가르손느룩의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손느라는 말의 뜻이 소년 같은 이라는 의미의 불어입니다. 그래서 가르손느룩은 소년같이 편안한 일자 실루엣의 자유로운 여성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손느룩이 잘 드러나는 외국 영화로는 위대한 개츠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조선 여성들이 양장을 입게 되었는지 확실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순원 황기비 넘비도 1895년 단발령 이후로 양장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고 계속 밀려들어와 차츰 양장을 한 여성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고 널리 유행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소율은 윤우와 연희의 관계를 목격하고 받은 충격에 머리를 자르게 되는데 그 시대 양장미인이라는 말과 더불어 단발미인이라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신여성들 사이에서 양장과 단발은 필수적이었죠. 머리를 자르면서 소율은 처음으로 양장을 하고 일본인 경무청장을 찾아가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율은 경무청장에게 몸을 팔고 스스로 독해지게 됩니다. 소율은 경무청장의 힘을 빌어 연희의 음반이 유통되지 못하도록 막고 자신의 이름으로 음반을 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어두운 계열의 양장과 짙은 화장으로 소율의 독해진 모습이 극대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유난히 어두운 계열의 한복과 어두운 조명의 장면이 많아서 이 깃의 동정의 부분이 눈에 많이 띄네요. 이 부분이 한복 저고리 깃이고 이 하얀 부분이 동정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자주 세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쉽게 더러워지는 이 목 부분에 동정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아 끼울 수 있도록 바느질을 해서 깃에 연결했습니다. 이 동정의 크기는 깃의 5분의 2 비율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매에 있는 거들지도 동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웃음기를 쫙 빼고 만들게 되었네요. 영화 자체의 무드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영화를 보고 난 지 꽤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네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에 한효주 씨 동생 사건으로 이 영화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 자체만을 놓고 보았을 때 묻히기에는 아까운 영화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옛날 영화가 많지 않아서 조선시대 여성 한복을 자세히 보기에는 이 영화가 적합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밝고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